수확 후 생리작용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할 건데, 농산물의 저장에 있어서 이 수확 후 생리를 모르고는 이 저장에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작물의 생리는 잘 알아요. 이 공대 쪽에서 설비나 구조 이쪽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물의 생리를 모르다 보니까 저장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축산이나 수산은 저장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게, 활어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상태도 있겠지만은 그냥 얼려버리면 됩니다. 농산물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얼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이 저장을 할 것이냐, 이 수확 이후에 이 어떤 생명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그 생명활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줄 수 있냐, 요게 저장의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크게 수확 이후에 나타나는 생리작용은 호흡, 숙성, 노화, 증산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 중에 우리가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부패되는 것들. 호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호흡량은 증가하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요 호흡량은 감소합니다. 근데 얼지 않고 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호흡량이 0이 되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산물이 적정 저장 온도가 몇 도인지 아느냐, 요게 이 저장에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호흡에 이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당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하고 당하고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장고 내에 산소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량을 늘려서 저장하는 방식이 요즘 많이 보급돼서 지금 이 CA 저장이라는 저장고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CA 저장고의 가장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산소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량을 늘렸더니 당하고 산소하고 만나는 확률이 줄어들더라. 따라서 호흡이 감소하더라. 근데 이제 조금 소량을 해서 비닐봉지 내부에 이 공기 조성비가 산소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량은 계속 증가하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MA 저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모든 작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량이 증가합니다. 물리적 스트레스, 온도 스트레스, 병충해 입은 경우에도 역시 호흡량은 증가합니다. 입고 할 때 스트레스 받은 품목이 있다면 철저히 선별해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게,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량이 많다라고 그랬죠. 호흡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열로 전부 다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증가하면 숙성 노화가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과실류들 같은 경우는 연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과일이 물러지는 현상. 식물은 이 세포벽이 세포 하나하나를 지지를 해주고 뼈가 없어도 형태를 갖출 수가 있지만, 과일 같은 경우에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이 팩틴이라는 물질이 늙어가면서 물에 녹는 성질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포벽이 붕괴되는, 흐물흐물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숙성 노화되면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분비를 합니다. 이 에틸렌은 이 노화 호르몬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에틸렌 발생량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발생된 에틸렌에 의해서 다른 품목들의 숙성 노화를 빠르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장에 있어서 에틸렌은 무조건 제거 대상입니다. 에틸렌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숙성 노화가 촉진되다 보니까 과일이 물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 에틸렌이 엽록소를 분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부위가, 이용하는 부위가 줄기인 것들, 이런 애들은 에틸렌하고 만났더니 줄기가 섬유질화됩니다. 단단해지는 이런 현상. 화해류 같은 경우에는 2층 형성이라고 해서 줄기하고 잎자루하고 이렇게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을이 되면 잎자루하고 이 줄기 사이에 새로운 층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풍에도 낙엽이 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에틸렌의 함량이 높아지면 이러한 새로운 층이 만들어지는 게 빨라지면서 낙엽이나 낙화, 사과라든가 살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에틸렌 발생량이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고요. 고구마,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이제 에틸렌의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 것들이에요. 적은 농도의 에틸렌에도 이 반응을 아주 급격하게 합니다. 발화를 촉진하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장고 내에 에틸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식물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증산이라고 해요. 작물의 생육 중의 증산은 꼭 필요합니다. 재배 중에는 증산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수확 이후에 이 증산량이 많으면요. 첫 번째는 이 생체중이 감소합니다. 무게가 줄어들어요. 전체 체중의 10%까지도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신선 원예 산물인 경우에는 증산량이 많으면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저장 중에 어떻게 하면 이 증산량을 줄일 것이냐. 이 증산에 관여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보면 첫 번째가 온도입니다. 증산은 빨래 생각하시면 돼요. 추운 겨울보다는 더운 여름에 잘 마르더라. 그래서 온도가 관여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여름이어도 이 눅눅할 때보다는 건조한 날씨에 잘 마르더라. 그래서 상대 습도가 관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람이 많이 불면 빨래가 잘 마르더라. 냉각기 쪽에서 나온 냉기들이 구석구석 통로를 통해서 냉기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송풍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송풍장치를 너무 과도하게 돌리게 되면 송풍기 바람이 직접 닿는 부분들은 이 증산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환 송풍장치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켜라. 그래야 증산량을 줄일 수가 있다. 단 온도가 상승하는데도 틀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표면적에 따라서도 증산량은 달라집니다. 부피 대비 표면적이 큰 작물일수록 증산량은 많아요. 또 껍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 표피 조직, 표피 세포 내지는 큐티클층 이런 얘기들을 쓰는데 다 자라서 익게 되면 이 표피 세포들이 같이 자라서 세포벽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산량이 감소하는 증산의 위험이 큰데 저장고 내부에 어떤 가습장치 같은 게 없어서 상대 습도가 낮은 케이스들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 단위로 해서 이 PE필름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껍질 형태를 만들어주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부패인데요. 미생물이라든가 곰팡이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각 미생물별로 이 적정한 생육 온도들이 있거든요. 그 온도 범위 내에 있게 되면 증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균들도 습도가 맞아야 증식을 잘합니다. 건조 상태에서는 거의 증식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증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 습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 습도를 내려야 돼요. 이제 상대 습도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 문제가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상대 습도를 올립니다. 일단 상품성 유지를 시켜놓고 이 세균 미생물 얘네들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부패 쪽에서 생각하는 상대 습도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상대 습도들이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에 있던 것을 상온으로 출고했을 때 생기는 이런 결로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류 중에 세척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탈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탈수가 불완전하게 됐을 경우에 남아있는 수분, 수확 이후에 바로 예냉이라는 처리를 하게 되는데 방식에 보면 냉수냉각식이라고 해서 물에다 담가서 풍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꺼내면 반드시 또 탈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때 탈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이 수분들, 요것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균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소 그 이용 유무에 따라서 균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호기성 세균, 그리고 혐기성 세균. 이 혐기성 세균이라고 얘기를 하면 산소가 없어야 증식을 더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호기성. 이 미호기성인 경우에는 이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만 있어도 되는 경우. 그리고 통성염기성.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있으나 없으나 증식을 하는 이러한 균. 그리고 이제 부패 관련해서 작물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이 넓으면 이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요. 껍질 부위에 이 상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식부 쪽에 직접적인 오염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작물들을 보면 이 어렸을 때는 이 생장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과일이 이 요만하게 열렸을 때 있죠. 요때가 세포의 개수는 다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때는 잘 안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갑자기 커졌다가 또 나중에 익어가면서는 거의 커지는 것은 멈추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식물체의 호흡량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은 어렸을 때는 호흡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서히 자라고 익어가면서 호흡이 감소하는 이런 그 곡선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 이 작물의 곡선인데, 그렇지 않고 이 성숙기에 가서 호흡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는 작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호흡 급등형 과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호흡 급등형 과실들은 거의 대부분 에틸렌 발생량들이 굉장히 많은 품목들입니다. 얘네들은 에틸렌 발생량이 많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저장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저장이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저장을 안 해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또 날씨에 따라서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데서 재배된 것일수록 저장력은 좋다. 토양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이냐, 점토가 많이 섞인 흙이냐, 이렇게 크게 나눠놓고 봤을 때 모래 흙에서 그 재배된 애들은 이 작물의 뿌리가 흙 알갱이로부터 쉽게 수분과 양분을 얻어올 수 있고요. 식물체 내에 공급이 원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 육질이 허술하다 보니까 저장이 잘 안 됩니다. 반대로 점질 토양에서 자란 애들은요, 수분이나 양분을 쉽게 뺏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대신에 이 과일이 좀 적지만 육질이 치밀하다 보니까 저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재배 중에 시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질소를 얼만큼 줬는지가 저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끼치는데, 식물체 자체를 우리가 수확하는 목적으로 재배를 하는지, 열매를 목적으로 재배를 하는지에 따라서 시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식물체 자체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꽃이 피기 전에 수확을 하거든요. 얘네들은요. 수확 직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장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저생종들은 대부분 보면 에틸렌 발생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장력이 약하고, 만생종들은 이 저장력이 강하다. 대표적인 그 작물들, 이제 보통 그 일반적인 이 저장 온도들인데, CA 저장 개념인데, 그동안 우리가 저온 저장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저온 저장과 이퀄을 못 시키는 품목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호흡을 줄일 수 있느냐?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했더니 역시 호흡이 감소하더라. 이러한 그 원리가 이 CA 저장의 가장 큰 이 특징들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에틸렌 그 합성에 있어서요, 산소 농도가 6%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CA 그 조건에다가 이렇게 이 저장을 하게 되면 에틸렌 발생량이 거의 안 생기는, 에틸렌에 민감하거나 에틸렌 위험성이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 산소 농도를 낮춰서 이렇게 저장했을 경우에는 저장 방법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MA 관련인데요. MA는 비닐을 이용한 포장에 의해서 이 저장하는 방식인데, 어떠한 기능성 포장재가 개발되면서 이 기술은 그냥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MA 포장이라는 개념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엽채류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밀폐시켜서 이렇게 유통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해서 호흡량을 줄여서 이 유통기간을 늘려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피막지 처리하는 경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과라든가 이 감귤 같은 경우는 피막지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한다는 이러한 그 이점이 있지만, 그거 외에 기름막이 한 겹 씌워져 있다 보니까 이 사과하고 공기 중에 산소하고 만나는 확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호흡이 감소되는, 기름막을 뚫고 날아가기 힘들어지니까 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사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기름막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피막지 처리하는 것도 일종의 이 저장의 한 형태로 보는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너무 두껍게 처리했을 때 이 사과하고 산소를 아예 못 만나니까 현기호흡 결과로 이치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처리할 때는 항상 얼만큼이나 두껍게 처리할 것이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일찍 끝났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